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표 대표입니다. 네, 에세아빠 손철입니다. 요즘 그 짠테크 붐이 일고 있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좀 최대한 좀 지출을 줄여서 뭐라도 좀 살림에 도움이 돼보자라는 붐이 요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도 많이 이제 확산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런 내용 좀 해보죠. 우리 소비자들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실질적인 생활 팁을 통해서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자동차 할부 금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차들 사실 거잖아요. 차들 이제 주기적으로 또 많이 바쁘실 거고, 그리고 직장인이면 또 차 사는 게 하나의 또 큰 재무적 이슈가 되는 거죠. 신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돈이 있든 없든 대부분 이제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할부라는 제도를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사전에 이제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관련된 할부 금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소위 말하는 이제 오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동차 할부 금융이 뭐냐면, 3자 간의 계약입니다. 소비자, 판매자, 금융회사. 이 판매자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리점이 될 수도 있겠죠. 즉, 금융회사가, 판매자에게 구매 대금 지급하고, 소비자가 금융회사에게 돈을 갚는 이 3자 간의 구조가 자동차 할부 금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오토론, 이게 뭐냐면, 이건 양자 간의 계약입니다. 즉,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다이렉트 하는 계약인 거고요. 금융회사가 소비자한테 대출받은 자금을 주면 소비자는 그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요즘 소위 마이카 대출 같은 게 은행과의 직접적인 거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금융은 할부금융,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오토론, 거의 두 가지다. 이렇게 먼저 배경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할부금융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근데 그 얘기 있잖아요. 지금 뭉치님이 자동차는 뭐 다들 뭐 돈 있으시나 없으시나 뭐 할부로 보통 하지 않냐 그러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새 차 사는 사람보다 중고차 사는 사람이 더 부자라면서요. 그래요? 중고차는 뭐 할부금리 금리도 되게 높기 때문에 보통 목돈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 목돈으로 한꺼번에 사실 수 있는 분이 부자고, 할부하면 뭐 처음에 얼마 안 내고 뭐 길게 나눠서 내면서 뭐 새 차 가질 수 있잖아요. 돈 모아서 중고차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말씀하셨던 대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할 때, 진행을 할 때 비교 공시 사이트를 또 확인해 보는 부분이에요. 요새 비교 공시 진짜 다들 잘 돼 있죠. 비교공 사이트, 지난번 방송한 거랑 비슷하네요. 이 또 비교공시 사이트 하면 또 우리 또 애사다빠님이 또 1인자시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또 여신금융협회 직원 입장에서 좋네. 하나 제가 단체 직원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출과 관련된 거니까 여신금융협회를 이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공시실이 있습니다. 공시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상품 공시에 들어가시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수수료율도 비교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이를테면 자동차와 같은 어떤 그 대출을 받을 때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표 신용카드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 할부 상품 비교 공시에 들어가면 자동차 금융 상품, 뭐 신차를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몇 %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충격적이게도 금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우리 얼핏 봤을 때는 뭐 금리 차이 해봤자 뭐 이제 뭐 2%? 1%? 2%? 이 정도 아닌가? 라는 감을 일반인들은 잡을 수 있으신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검색 조건을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아 자동차
레이, 그리고 내가 현금으로 20% 지불하고 80% 대출 받겠다. 신차 기준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36개월 동안 대출을 받겠다 해서 이제 금리를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D 캐피탈, D라고 돼 있는데 D라고 돼 있는 건 이제 다이렉트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대출 금리가 최저 2.79%에서 최고 4.90%거든요. 그러니까 5%가 채 안 되는데 최고 금리가. 그런데 이제 L 캐피탈 보니까요. 최저가 4.9%예요. 와. 그러니까 아까 최고 금리랑 같은 거죠. 그리고 최고 금리는 이제 거의 10.9%가 거의 11%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 금리, 그러니까 최저 금리하고 정말 최고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잘못 가입했다가는 내가 훨씬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3배, 4배 이자를 낼 수도 있다. 이 점은 정말 약간 충격적인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참 우리 또 방송 돈 잘 벌어준다. 요즘 수익률 6% 내기가 뭐 최근엔 장이 좋지만은 정말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이제 할부를 하라면 하는 거고 이걸 현금으로 내냐, 몇 개월 할부를 하냐 이에 대한 관심이 있지. 이걸 비교해 보신 분들은 이제 빠꾸미들은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겁니다. 방금은 이제 우리 에살 아빠님이 이제 신차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송 이전에 중고차 할부 금융도 검색해 보니까 비슷해요. 최저 최고가 약 6%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가 막히죠. 네. 야, 이제 대출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출은 이거예요. 결국은 발품이고요. 비교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선의 의도를 가지고 누가 알아서 어련히 해주겠니?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최대한 비교를 통해서 찾아가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에세디 아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최저금리뿐만 아니라 중도 상한에 대한 수수료율, 그리고 연체 시에 대한 이자율, 그리고 어느 캐피탈에 대해 이제 어떤 조건으로 할지 지급 조건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니까 이런 연신금융협회를 통해서 자동차 금융 상품들에 대한 할부 금융 비교해 보는 거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뭐 이제 에살 아빠님이 이제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다이렉트 대출 상품입니다. 이 뭡니까 이거? 뭐 다이렉트 하니까 느낌이 있네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론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다이렉트가 저희가 일반적이면 뭐 인터넷 가입 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라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다이렉트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다이렉트 대출 상품 이렇게 그렇죠.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렉트는 고객 소비자 직접 처리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자동차 금융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할부 금융을 하면 3자 계약일 경우에는 자동차 대리점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차량을 계약하고 할부 조건을 걸고 그에 맞춰서 이제 그 대출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대리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빌려주는 캐피탈에서 직접 콜센터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즉 중개 수수료가 최소화됐다라는 거죠. 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예전에 이제 이건 투자 상품이고 대출 상품이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어떤 뭐 펀드를 가입해야 되냐 그러면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수수료가 낮은 것부터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대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 공시를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다이렉트 대출 상품이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서 금리가 이제 낮으니까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나의 재정 상태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고차 구입 시 저희가 신입 사원들을 많이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중고차를 구입하고 해당 중고차 가입 지점에서 추천해주는 금융 상품들 대부분 다 거래를 합니다. 캐피탈을. 근데 아시다시피 비싸요. 되게 비싸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도 모르겠지만 중고차 구입 상에는 중고차 판매를 통한 마진도 있지만 이런 대출 중개를 통한 마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짭짤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휴주미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부정확한 대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이렉트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금리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부정확한 대출 정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아주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네, 왜 웃어요? 오늘 예, 목에 힘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차를 사셨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살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살짝 놀랐고요. 뭐 보통 그렇거든요. 뭐 다들 경쟁하니까 얼추 비슷하지 않겠어? 뭐 이랬는데 아까 에세다빠 얘기한 대로 뭐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물론 뭐 조건별로 저희가 조금 더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발품 팔아야 되는 이유를 확인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발품 팔고 나서 계약을 했는데 발품 좀 덜 팔았는지 더 좋은 조건을 알게 되셨거나 아니면 뭐 대출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는 14일 이내에는 이렇게 진행한 게 뭐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철회 가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죠. 좀 대신에 이제 철회가 모든 게 다 가능한 경우는 아니죠. 네, 일단은 이제 계약일로부터 이제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요. 근데 개인 신용 대출은 이제 4천만 원까지 철회 가능하고 담보 대출은 2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혜택이 뭐냐면 일단 기간 안에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일단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그래서 기존의 그 원리금과 이제 부대 비용, 뭐 인지세라든가 저당권 설정 비용 같은 것들을 상환을 하면 대출 계약 처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뭐 새로운 대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중고차 구입하면서 오늘 대출 계약하고 왔는데 이 방송 듣고 아차 싶다. 달력을 꺼내세요. 14일 이내시면 바로 처리하시고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시기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상한 후에는 반드시 저당권을 말소를 하자. 어허,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일단 그 자동차를 이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관련 할부 금융들이 이제 모두 상환했다면 이제 자동차 저당권도 이제 말소를 시키자라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차량을 매매하거나 이럴 때 거래가 지연되거나 이런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직접 처리할 수도 있는데 뭐 대행 처리도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뭐 당장 급한 이슈는 아니지만 추후에 어차피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는 의무적으로 저당권 말소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돈 갚으면 찝찝하잖아. 빨리빨리 갚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중도 상환 수수료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하자. 중요하죠. 우리 또 이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우리 휴대폰 회사에서 엄청 많이 만들어 보셨죠? 네. 이게 요식행위가 안 돼야 되는데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또 정부에서 그래서 중요 내용을 설명했고 설명받았냐라는 걸 확인도 받는 절차들이 많아져서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볼 부분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스스로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를 포함해서 뭐 이자율, 대충기간, 상환금액 이런 것들 꼼꼼히 설명 요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설명한 것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점 없는지는 확인하시는 게 현명한 금융소비자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보셔야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할부 금융 같은 거 업무 처리할 때 원래는 이제 금융기관 가서 하는 게 이제 맞는데 아무래도 차 살 때 이렇게 현장에서 그냥 그때그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정작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자율이 높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건 이 점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대출 할부 관련돼서는 자동차 할부 금융, 즉 3자 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오토론, 은행과 1금융권과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리점에서 뭔가 하는 게 찝찝하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낮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할부 금융보다는 오토론을 하려고 하시면 조금 더 금리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3자 간 거래가 아니라 양자 간 거래가 되니까 중간에 뭔가 수수료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률도 중요하죠. 수익률 근데 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자동차 할부 금융 관련된 팁만 아시더라도 많게는 6%까지 전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다. 오늘 또 중요한 것도 알려드렸네. 맞죠? 네. 계속 이런 거 계속 알려드려도 되나? 됩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할부 금융 관련돼서 얘기 나눴고요.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 또 캐스터분들 틈틈이 시간 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